어떻게 하면 뇌를 잘 쓸 수 있을까? 긍정적인 정보로 뇌를 설득하라. 인간은 자기 뇌의 10%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15% 정도 뇌를 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뇌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19세기의 한 심리학자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10%를 6%로 수정하는 견해가 나오고 1999년대에는 1%, 최근에는 0.1%라는 연구 보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는 이미 100% 사용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를 뿐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막대한 기능이 잠재되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인간의 뇌는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수천억 배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에 10배, 100배 이상의 기능이 숨어 있다니 뇌를 정말 잘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뇌에 관심을 가진 첫째 이유는 나에게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지 않았던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원인도 해결책도 바깥에 있지 않은 법이니 내 안의 답을 찾아야 했고 그 답이 뇌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듯 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나 의사만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나 간의 생김새, 위치, 기능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듯 뇌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이해를 갖추면 됩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뇌를 관찰하고 느끼는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관찰하고 느끼는 것은 자기 성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관리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자신의 뇌에 대해 스스로 매니저가 되십시오. 뇌를 운영하는 감각을 가지면 운명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체질, 복받는 체질도 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는 뇌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와 같은 물음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만큼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뇌를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뇌에 긍정적 정보를 주는가, 부정적 정보를 주는가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의식적 선택이 주로 긍정적인 쪽인지 부정적인 쪽인지, 만약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언어 습관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뇌에는 정보 처리를 부정적으로 하는 뇌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로는 피해의식을 강화하고 도전의식을 차단합니다. 이를 수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뇌가 긍정과 부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은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에 익숙해지면 차츰 거부 의사를 담은 부정문을 구사하는데 부정의 방식은 안 해, 안 먹어, 안 그래처럼 긍정 앞에 무조건 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뇌에게는 긍정의 상태가 자연스럽습니다. 얼룩말을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얼룩말을 떠올린 다음
그 위에 가위표를 치는 것이 뇌의 방식입니다. 뇌의 바탕은 긍정이지만 긍정의 바탕에 부정적 감정 경험이 쌓이면서 부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플러스 정보로 작용합니다. 자동차에 전진 기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마이너스 정보로 후진 기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후진 기어 상태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하겠습니까? 뇌는 긍정의 상태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습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긍정의 절정은 칭찬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잘한다는 소리 못 듣는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기가 죽으면 뇌가 위축됩니다. 칭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칭찬거리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의 말을 아낌없이 건네십시오.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뇌가 더 좋아합니다. 언어 습관과 생활 방식은 서로 같은 노선을 달립니다. 좋은 언어 습관이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끕니다. 뇌를 잘 쓰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뇌를 설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 건강서에서 90살에도 팔팔하게 사는 비법은 뇌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대목에 아주 공감했습니다. 뇌를 속이면 노화 프로그램을 깰 수 있고 따라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뇌를 속인다는 것은 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뇌에 입력된 정보를 바꾸고 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뇌는 당연하다는 듯 노화 과정을 착착 밟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60부터야 하면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도 조절하면 뇌도 그에 따라 노화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입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웃음 수련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을 터뜨리는 수련입니다.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것, 이것이 뇌를 속이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그냥 웃든지 웃겨서 웃든지 상관 않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일단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진짜 웃을 일도 생깁니다. 명상도 뇌 속의 정보를 바꾸는 수련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명상을 한 사람은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의 대뇌피질이 더 두껍다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는 명상이 노화에 따른 뇌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대뇌피질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판단하는 기능을 처리하는 이성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함께 대뇌피질이 얇아지면 이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을 꾸준히 하면 대뇌피질의 양이 늘어나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면 뇌는 거기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것이 뇌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설득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뇌는 설득을 경험해 가고 뇌의 주인은 성취를 체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설득과 성취를 통해 뇌는 점차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